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 한참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어느새 광대뼈 위로 거뭇하게 번진 얼룩이 눈에 들어옵니다. 목덜미를 손으로 만져보니 오돌토돌 뭔가 잡히고요. 손등에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거뭇한 점들이 하나둘 들어가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고 참 속상하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모임에 나가서 사진 한 장 찍을 때도 자꾸 뒤로 숨게 되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더 깜짝 놀란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 마음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룩을 어떻게든 지워보겠다고 거친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지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듯이 얼굴을 밀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디서 들었다며 식초나 소다 같은 걸 발라보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워지기는커녕 더 빨갛게 부어오르고 어떤 자리는 오히려 더 진하고 거뭇하게 올라왔던 경험. 짐작이 가시죠? 자, 다행히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시술도 백화점에서 파는 수십만 원짜리 크림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부엌에 이미 다 있는 재료로 만드는 순하디순한 자연팩, 그리고 돈 한 푼 안 드는 작은 습관 몇 가지입니다. 꿀 한 숟갈, 요거트 한 숟갈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걸 꾸준히만 하시면 거울 속 얼굴빛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정확한 재료와 황금 비율은 오늘 영상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자연팩도 순서와 방법을 잘못 알고 거꾸로 하시면 오히려 우리 얼굴을 더 망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얼굴과 손등에 생기는 그 점들 중에는 그냥 둬도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함부로 건드리거나 떼어내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보여드려야만 하는 위험한 신호도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떼어내려다가 평생 후회할 일을 겪으신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영상 중간에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점이 위험한 신호인지 아주 쉽게 구별하는 법, 그리고 부엌 재료로 만드는 자연팩, 첫째, 꿀 요거트 팩, 둘째, 오트밀 팩, 셋째, 녹차팩의 정확한 비율과 순서까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얼굴에 이런 얼룩과 점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지요. 원인을 모르고 무작정 팩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어요. 바로 햇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외선이라는 녀석이 수십 년 동안 우리 피부 속에 야금야금 쌓여온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마당에 빨래를 며칠 널어두면 햇볕 잘 드는 쪽부터 색이 누렇게 바래지 않습니까?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평생 햇볕을 정면으로 받아온 얼굴, 손등, 목덜미부터 색소가 거뭇하게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옷으로 늘 가려둔 배나 허벅지 안쪽은 이른이 넘어도 뽀얗고 매끈한데 얼굴과 손등만 유독 거뭇하고 거칠어진 겁니다. 이제 짐작이 가시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이 콜라겐이 뭐냐면 마치 낡은 침대 매트리스 속 스프링 같은 겁니다. 젊을 때는 스프링이 탱탱해서 눌러도 금방 돌아 올라오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스프링이 축 늘어지고 힘을 잃지요. 그러니 피부도 탄력을 잃고 처지고 거기에 색소까지 얹히면서 얼룩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넓고 흐릿하게 번지는 갈색 얼룩은 흔히 기미라고 부르고요. 동전처럼 도톰하게 거뭇하게 솟아오른 건 검버섯이라고 합니다. 목이나 겨드랑이에 작은 살점처럼 매달려 만져지는 건 쥐젖이라 하고요. 콧등이나 눈가에 좁쌀처럼 하얗고 단단하게 박힌 건 좁쌀종이라고 부르지요. 이름은 다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월과 햇볕이 함께 새겨놓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고단한 훈장 같은 자국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너무 미워만 하지는 마세요. 자, 원인을 아셨으니 이제 좋은 자연팩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무서운 실수부터 꼭 알고 가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팩만 하시면 다 헛수고가 되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겁니다. 거뭇한 게 꼭 때처럼 보이니까 때 밀듯이 밀어내면 벗겨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요, 나이든 피부는 젊을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살결이 갓 쌓은 새 신발 밑창이라면 나이든 살결은 오래 신어서 닳고 얇아진 밑창이거든요. 그 얇아진 자리를 자꾸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를 지켜주던 보호막이 벗겨져서 더 예민해지고 그 상처 자리에 색소가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지우려다 오히려 더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두 번째 실수.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요. 어디서 봤다며 식초, 베이킹소다, 마늘즙 같은 자극적인 걸 점이나 쥐제께 발라서 태워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강한 성분을 얇아진 살결에 바르면 화상을 입습니다. 깊게 패이면 그 자리에 평생 흉터가 남고요. 더 무서운 건 그렇게 함부로 떼어낸 자리에 만약 위험한 세포가 숨어 있었다면 그걸 영영 놓쳐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칼이나 손톱, 실로 묶어서 떼어내는 것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꼭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실수. 비싼 영양크림만 잔뜩 사서 발라놓고 정작 햇볕은 그대로 다 맞고 다니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잠그지도 않은 채 바닥에 고인 물을 아무리 부지런히 닦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외선이라는 그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지 않으면 무슨 크림을 발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또 한 가지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다는 화장품이란 화장품은 다 사다가 얼굴에 3겹, 4겹, 덕지덕지 발라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든 피부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마치 좁은 그릇에 물을 콸콸 부으면 다 넘쳐오르듯이 흡수도 안 되고 오히려 모공만 막혀서 좁쌀 같은 게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적게, 그러나 꾸준히. 이게 나이든 피부 관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팩으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그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빼놓고는 어떤 팩도 소용이 없어요. 첫째는 바로 햇볕 맞기입니다. 제가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잠깐 마실 나가실 때도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동전 크기만큼 듬뿍 발라주세요. 얼굴뿐 아니라 거뭇한 점이 잘 생기는 손등과 목덜미까지 꼭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책 넓은 모자와 양산. 이 2가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물건입니다. 새로 생기는 얼룩의 대부분을 이 습관 하나로 막을 수 있거든요. 둘째는 부드럽게 씻고 촉촉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꼭 필요한 기름기까지 싹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으시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굴리듯이 씻어주세요. 수건으로 박박 닦지 마시고 가만히 톡톡 눌러서 물기만 걷어주시고요. 그리고 물기가 살짝 남아 촉촉할 때 바로 그때 보습제를 발라 그 수분을 가둬두셔야 합니다. 마치 마른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물을 대주듯이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기본을 단단히 다졌으니 앞에서 제가 점중에는 위험한 신호도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체 어떤 게 그냥 둬도 되는 것이고 어떤 게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이 충분합니다.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색도 모양도 그대로인 점은 되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어떤 점이 최근 들어 갑자기 눈에 띄게 커지거나 색이 점점 더 진해지거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 비뚤어지거나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갈색으로 색이 얼룩덜룩 뒤섞여 있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점에서 피가 비치거나 진물이 흐르거나 가려운데 잘 낫지 않고 자꾸 헐고 딱지가 앉았다 벗겨졌다 한다면 이것도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보이면 집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꼭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께 보여드리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72이신 박 여사님이 떠오르는데요. 손등에 거뭇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냥 흔한 검버섯인 줄로만 아셨대요. 보기 싫다고 손톱으로 자꾸 뜯어내고 긁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물질 않고 자꾸 헐기에 결국 자녀분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보셨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금만 더 늦었거나 계속 그렇게 자극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요. 박 여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보기 싫다고 함부로 건드린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거뭇한 점을 단순히 미용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가만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톰하게 솟은 검버섯이나 목에 매달린 쥐젖, 단단하게 박힌 사마귀 같은 것들. 이건 아무리 집에서 정성을 들여도 부드러운 자연팩만으로는 깨끗이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굳이 없애고 싶으시다면 집에서 무리하게 떼어내려 하지 마시고 피부과에 가셔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게 100번 옳습니다. 요즘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소중한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무조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해결책. 부엌 재료로 만드는 순한 자연팩을 지금부터 정확한 비율과 순서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칙칙한 얼굴빛을 촉촉하게 깨워주는 꿀 요거트 팩입니다. 꿀은 우리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꼭 붙잡아주는 아주 순하고 고마운 재료거든요. 비율은 어렵지 않습니다. 꿀 한 숟갈에 떠먹는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갈, 딱 1대1이에요. 작은 그릇에 2가지를 넣고 숟가락으로 달달 잘 섞어주세요. 가능하면 찬장 깊숙이 아껴두셨던 진짜 꿀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에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 세수를 깨끗이 하신 뒤 이 팩을 얼굴에 얇게 펴발라 주십니다. 그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만히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헹궈내시면 끝이에요. 이때 비누칠은 절대 하지 마시고 맑은 물로만 부드럽게 헹구셔야 꿀의 좋은 보습 성분이 살결에 그대로 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거칠어진 살결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오트밀 팩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고운 귀리가루, 그러니까 오트밀 가루를 한 숟갈 덜어내세요. 여기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되직한 죽처럼 갭니다. 이 부드러운 알갱이가 피부 겉면에 붙어있는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살살 걷어주거든요. 마치 고운 비단 손수건으로 얼굴을 살며시 닦아내듯이요. 얼굴에 골고루 펴 바르고 10분쯤 두셨다가 손끝으로 부드럽게 동글동글 굴리듯 마사지하면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절대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굴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화끈거리고 예민해진 피부를 시원하게 가라앉혀주는 녹차팩입니다. 평소 드시던 녹차를 진하게 한 잔 우려서 차갑게 식혀두세요. 그 식힌 녹차물에 깨끗한 화장솜을 흠뻑 적셔서 거뭇한 얼룩이 신경 쓰이는 자리에 마스크팩처럼 10분 정도 가만히 올려두는 겁니다.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잠시 쉬듯이요. 녹차에 든 좋은 성분이 햇볕에 지치고 성난 살결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줍니다. 여름철에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네 번째는 바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피부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속이 비어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색이 진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당근, 푸른 시금치처럼 색이 진할수록 우리 피부가 햇볕에 맞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단백질도 아주 중요해요. 두부, 달걀, 생선, 부드러운 살코기는 우리 피부를 안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을 세워주는 재료거든요. 그리고 물.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부부터 푸석푸석 갈라집니다. 자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견과류 한 줌,
그러니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걸 하루에 조금씩 드시는 것도 살결에 윤기를 더해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니 딱 한 줌이면 충분해요. 자, 여기서 자연팩을 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거 안 지키면 좋은 팩도 독이 됩니다. 첫째, 이 팩들은 모두 햇볕이 없는 저녁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레몬즙처럼 시고 강한 건 절대 섞지 마세요. 그런 성분을 바르고 다음날 햇볕을 쬐면 오히려 얼룩이 더 진하게 올라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셋째, 좋다고 욕심내서 이 팩들을 한꺼번에 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얇아진 살결이 깜짝 놀라 뒤집어져요. 내 피부에 가장 편안하고 잘 맞는 것 딱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넷째, 어떤 팩이든 얼굴에 바르기 전에 귀 뒤나 손목 안쪽 부드러운 살에 살짝 발라보세요. 10분쯤 지나도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 걸 확인하고 안전하게 쓰시는 겁니다. 내 피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바짝 마른 살결에 수분을 가득 채워주는 알로에 수분팩입니다. 다이소나 마트에서 흔히 파는 알로에 젤 하나면 충분해요. 깨끗하게 세수를 마치신 뒤 알로에 젤을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손바닥에 짜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주세요. 그 위에 평소 쓰시던 로션을 살짝 덧발라주시면 알로에의 시원한 수분을 안에 가두는 뚜껑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얼굴이 너무 댕기고 푸석푸석한 분들, 자고 일어나면 살결이 가뭄 든 논처럼 갈라지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끈적이지도 않으니 주무시기 전에 편하게 발라두시면 됩니다. 제가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얼굴빛 깨우려면 꿀과 요거트, 묵은 각질 거두려면 오트밀, 화끈거릴 땐 식힌 녹차, 바짝 마를 땐 알로에. 이렇게 내 피부 상태에 맞는 걸 그날그날 딱 하나만 골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참 쉽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시는 게 잠입니다. 피부는 밤에 만들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에 우리 피부는 낮에 햇볕으로 입은 상처를 스스로 고치고 새살을 부지런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잠을 설치고 뒤척이면 그 소중한 회복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마음 편히 푹 주무시는 것도 돈 한 푼 안 드는 훌륭한 피부 관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동안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이제 늙어서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한숨만 쉬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과 순한 자연팩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모이면 우리 얼굴에 들이운 세월의 그늘을 한결 옅게 만들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살결을 지켜드릴 거예요. 주름이 좀 있으면 어떻고 얼룩이 조금 남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우리가 열심히 한 세상 살아온 귀한 흔적이지요. 다만 거기에 숨은 위험만큼은 놓치지 않고 내 몸을 아끼고 살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멋지고 당당하게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아래 댓글창에 오늘부터 라고 적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알찬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